우리가 당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박용진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예, 예.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예. 전 화면 보고 사진 보고 이러니까 너무 그림이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예.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서로 이제 뭉쳐서 내란 상황 종식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의기투합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일이죠. 네. 하셔야 될 일이고 음. 결국 그런 거죠.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염원하는 지지자 입장도 네. 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단단히 이 대우를 흐트리지 않고 가면 네. 우리는 무조건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도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다. 겉으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범보수지 계열의 표를 다 합쳐보면 그때도 우리 표가 더 적었다. 네. 문재인 후보가 41.1%가를 득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긴장을 드셔서는 안 되고 최대한 폭을 넓히고 네.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서 최대한의 득표의 범위, 득표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에 임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누가 저 내란 세력을 찍어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는 항상 뭐 관점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근데 기왕이면은 표를 많이 얻어서 압승하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압도적인 승리. 뿌리를 뽑아내려면 압승. 예. 압승이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압승을 위한 행보를 저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우클릭으로 보이는 뭐 얘기들도 그렇고 그런 구상하에서 아마 움직이는 거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네, 헌법을 수호하는 우리 세력들이 함께 뭉쳐서 네, 네.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한 이 그럼요. 걸음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느 대선이든 뭐 예. 중요하지 않은 대선이 없었지만 이번은 진짜 눈앞에서 그렇죠. 내란을 벌여놓고 지금 잘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 상대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진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정말 또 더 혼탁해질 수 있어서 네. 만약에 뭐 50대 48 이렇게 이겼다. 얼마나 또 거의 뭐 형상기억 투표용지가 아니라 뭐 어디 자동 기표 투표용지까지 막 나올 거야 아마 로봇 투표설까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뭘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이 부정선거를 할지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벌이나 지금 무슨 저기 수구 기득권 종교 집단이 배후 조종해가지고 그 족보를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또 세상을 또 시끄럽게 하고 부탕질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 이게 포위 전략, 포위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고 네. 압승을 위해서 시민들이 가야 할 또 응원해야 될 방향이 어딜까 이런 것도 좀 함께 늘 전략적으로 고민하면서 네. 분노할 지점에 확실하게 분노하지만 또 차갑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또 차가운 마음으로 네.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뭐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서 또 네.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네,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 행보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읽힐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지금 제 느낌에는 국민의힘이 조금 당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행보 자체가 성장을 얘기하고 네. 네. 또 우리 성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그게 결국에는 기본사회로 예. 가는 방향이고 성장을 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상속세 하니까 조정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걸 하나하나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허를 찔렸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느낌에는. 자꾸 이제 소위 땅 따먹기의 개념에서 이제 본인들은 막 극우를 일단 다지고 그렇죠. 거기를 집토끼로 만들어서 뭐 산토끼를 잡으러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산토끼인 줄 알았는데 이쪽 집토끼가 될 지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또 막 그냥 팔딱팔딱 뛰더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던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게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이거 자체가 맞습니다. 국민들한테도 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그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진영 내에 분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죄가 됐을 때를 전제로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무죄가 됐을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죄가 되면 그냥 예.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그럼 날개 달고 훨훨 날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만 더 한 계단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은 자칫하면 여론의 주목을 전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미없는 심심한 밋밋한 경선. 그럴 수 어차피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독주를 하고 네. 누가 봐도 90% 언저리에 득표를 할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 보기에도 별 기사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밋밋한 경선이라는 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 저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뭐 서로 물어뜯기도 하고 뭐 또 뭐 구구와의 단절을 한 해 만에 윤석열을 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 해 만에 뉴스의 중심에 있게 네 되는 그런 걸로 계속 이제 이슈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가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슈를 뺏기지 않겠다. 그렇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오.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바라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사실 뭐 이제 DJ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해왔고. 아니 그리고 유럽의 기준으로 놓고 예. 볼 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진짜 보수하고 진보가 뭔가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책도 좀 쓰고 있고 한데 오. 예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예. 미녀들의 수다라는 데에 나온 그 따루 씨가 있었어요. 따루 핀란드에서 오신 그분한테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당들을 보면 따루 씨의 핀란드야말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상당히 이 이념 정당들이 이제 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따루 씨의 답변이 네. 보수 정당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우익 정당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민주당이요? 예. 그때 따루 씨가 얘기할 예. 때 지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을 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사람도 깎기 전에 저는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시에 뭐 한나라당이었을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그러면 무슨 정당이냐 그러니까 따루 씨가 그런 정당은 핀란드에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산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존재할 수가 없다. 예. 해산까지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아, 그런 정당이 핀란드에 있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우리 정치 세력이나 정치 지형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내란을 계기로 네. 보수를 참칭하던 세력의 민낯이 뭐였는가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정치권도 재편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이런 어떤 포용의 행보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요. 아, 정말 이 포용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를 보면서 또 성장을 얘기하고 예. 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극우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뭐 태극기, 성조기, 뭐 이스라엘기 들고 나와서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고 네.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묵묵히 이 탄핵 상황을 내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이른바 이제 중도층을 포함한 우리 예.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국정 현안을 챙기는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 그렇죠. 어디냐, 정치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은 극우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예, 내 스스로 사실은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또 사람이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보는 거는 본능이니까 그런 지향 정치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네, 흔쾌히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그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에 대한 그 호불호가 네. 극명하게 갈리는 스타일의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나는 저 내란 세력 끔찍하게 싫어. 윤석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네, 그리고 국힘당 저기는 절대로 표를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민주당은 보니까 이재명 후보라면 나는 이재명 후보도 싫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아주 그냥 무조건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무조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는 어차피 네, 뭐 어떻게 해도 안 찍으니까. 예,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대고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뭔가 의심하는 분들에게 음. 이분들한테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3월 중순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 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 예. 시작이거든요. 예. 의원님도 잘 모시시겠네요. 대선 국면 되면은 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요? 예 바쁘실 것 같은데요. 글쎄, 의원님도? 제가 뭐 백수가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뭔가 또 역할을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희 이제 오마이 TV도 이 탄핵 정부 끝나자마자 또 이제 대선 시작이라서 그러니까요. 참 여러모로 또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은 하고. 분들이 사실은 그 네. 파면되기를 되게 원하시면서 일종의 휴식을 위한 하나의 아. 포인트로 마일스톤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이제 시작. 안 그럴걸요. 이제 정말 시작 스타트가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최강욱 의원과 함께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나갈까, 어떻게 네. 바꿔 나갈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예.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준동이 지금 갤럽 조사 결과를 봐도 네. 이분들도 이제 좀 포기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다가 네. 다시 한번 식어가는 국면들을 맞이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진짜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안감은 좀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좀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